안녕하세요.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기술적 분석으로 글로벌 시장을 분석하는 볼린저 킴입니다. 저는 현재 금 시장에서 볼린저 밴드 기반 자동 매매 프로그램과 제가 직접 시장 상황에 맞춰 하고 끄는 반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용하며 각각 $1000로 시작해 누가 먼저 플러스 30% $1300에 도달하는지 인간 대 AI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총 누적 수익은 $167.17이고요. 단순히 과거 차트로 백테스트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금 시장에서 자동 매매가 어느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매일 직접 검증하고 있습니다. $1000 챌린지 전체 과정은 현재 채널에 계속 업로드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 매매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 교육을 받아보실 수 있는 신청 링크를 영상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남겨두겠습니다. 또 오픈 카톡방에서는 인간 대 AI $1000 챌린지의 실시간 진행 상황과 함께 금과 나스닥 시장도 꾸준히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특히 FOMC 이후 금이 3% 가까이 급등한 뒤 오늘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의 움직임은 금의 다음 반향뿐만 아니라 $1000 챌린지의 승부에도 상당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재 금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이슈부터 살펴보고 이후 차트상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가격대와 실제로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준비할 수 있을지까지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준이 비둘기파로 돌아섰느냐가 아닙니다. 이번 7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 금리를 3.5%에서 3.7%로 동결했습니다. 표결은 9대 3이었고 반대표를 던진 3명의 위원은 모두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즉 연준 내부에서는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살아있습니다. 다만 이번 성명서에서 시장이 주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준은 현재 물가가 2% 목표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물가 상승은 에너지 등 특정 분야의 공급 충격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급 충격으로 오른 가격이 다른 상품과 서비스까지 번진다면 연준도 이를 무시할 수 없죠. 따라서 유가 때문에 오른 물가는 연준이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AI 투자 역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죠. 데이터 센터와 AI 관련 장비, 소프트웨어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하이테크 분야 투자는 최근 4개 분기 기준 약 25% 증가했습니다. 이런 투자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생산성과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효과가 언제 얼마나 크게 나타날지는 아직 불확실하죠. 따라서 AI 생산성을 높여 물가를 자연스럽게 잡아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이번 FOMC는 연준이 완전히 비둘기파로 돌아선 것도 아니고 당장 강한 금리 인상을 예고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과도하게 반영했던 9월 금리 인상 공포가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FOMC 직전 약 81%에서 발표 이후 약 63%까지 낮아졌고요. 이 영향으로 금도 FOMC 당일 장중 최대 약 3%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이 올랐다고 해서 미국 금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금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단기 국채 금리는 일부 내려갔지만 장기 국채 금리는 오히려 상승했고 30년물 국채 금리는 5.2%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은 9월 금리 인상 공포는 완화됐지만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는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중동 리스크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강해지면 금에는 안전자산 수요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가가 급등한다면 반대 상황도 나와줄 수 있죠.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 우려를 키우고 금리 인상 기대와 미국 국채 금리 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은 오히려 하락에 대한 압력을 받아줄 수 있죠. 실제로 지난 7월 16일에도 중동 긴장으로 유가와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현물 금은 장중 약 2%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커지면 무조건 금이 오른다, 이 공식 역시 현재 시장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전쟁 자체보다 그 결과로 유가와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금의 다음 반향에 영향을 줄 중요한 지표가 발표됩니다. 바로 PCE입니다. PCE는 연준이 물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확인하는 지표인데요. 지난 5월 PCE는 전년 대비 4.1%, 근원 PCE는 3.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연준의 목표 물가가 2%인 만큼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오늘 PC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다면 물가 우려와 함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국제금리와 달러가 상승하고 금에는 하락 압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PC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와준다면 FOMC 이후 낮아진 금리 인상 우려에 힘을 실어주면서 금의 반등 흐름이 다시 이어질 수 있죠. 따라서 지금은 FOMC 하나만 바라보고 금의 반영을 확정하기보다는 오늘 PCE 발표 이후 국제금리와 달러 그리고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움직임 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 금의 핵심은 연준이 비둘기파로 돌아섰느냐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실제로 꺾이고 있느냐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차트의 전체적인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금은 고점을 낮추면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반등이 나오더라도 위쪽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서 아직은 상승보다는 눌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가격대는 3,900달러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헤드앤숄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헤드앤숄더는 가격이 고점을 만들면서 힘이 약해지며 하락으로 전환될 때 자주 확인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 바로 넥라인 구간인데요. 현재 금에서는 3,900달러 구간이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900달러를 지켜준다면 다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주봉 기준으로 3,900달러를 확실하게 이탈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합니다. 그 경우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가격대는 3,800달러 부근입니다. 이 구간에는 주봉 기준 이어지고 있는 상승 추세선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3,900달러가 무너지더라도 3,800달러 부근에서는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무리하게 매수를 따라간다 라기보다는 먼저 3,900달러를 지켜주는지 확인하고 만약 이탈한다면 3,800달러 부근까지 추가 조정이 나와주는지 그리고 해당 구간에서 실제로 반등이 나오는지를 확인한 뒤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볼린저 밴드입니다. 저는 20-2, 60-1, 120-1 볼린저 밴드를 사용합니다. 20-2는 단기 흐름, 60-1은 중기 흐름, 120-1은 중장기 흐름을 확인할 때 사용을 하죠. 볼린저 밴드는 가격이 힘을 모으고 있는지 아니면 한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밴드의 폭이 좁아지면 응축, 넓어지면 폭발 구간으로 판단하고요. 먼저 20-2 단기 흐름을 보여주는 볼린저 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은 하단 밴드에서는 지지를 받고 상단 밴드에서는 저항을 받아주며 밴드 안에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즉 아직 한쪽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위아래로 막힌 상태에서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지표가 BBW입니다. 이 볼린저 밴드 위드는 볼린저 밴드의 폭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 얼마나 넓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현재는 초록색 구간, 즉 밴드의 폭이 좁아지는 응축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쉽게 보면 가격이 크게 움직이기 전에 힘을 모으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파란색 선과 검은색 선의 교차입니다. 과거 흐름을 보시게 된다면 초록색 응축 구간에서 파란색 선이 검은색 선을 상방으로 돌파한 이후 가격이 한쪽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였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금도 상단 밴드나 하단 밴드 중 한쪽을 이탈하면서 의 파란색 선이 검은색 선을 위로 돌파해주게 된다면 그 방향으로 변동성이 강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지금은 방향을 미리 정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상단과 하단 중 어느 쪽을 먼저 돌파하는지 그리고 BBW에서 교차 신호가 함께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흐름을 보여주는 60-1 볼린저 밴드입니다. 현재 금은 60-1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을 이탈한 뒤 반등 과정에서도 하단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아직까지는 중기 흐름이 약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BBW입니다. 현재 BBW는 변동성이 커진 빨간색 폭발 구간에 머물러 있지만 파란색 선이 검은색 선을 아래로 내려오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볼린저 밴드의 폭이 크게 벌어진 뒤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는 벌지 구간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벌지는 강하게 이어지던 추세의 힘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중요하게 보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현재 금이 60-1 하단선을 다시 돌파하고 그 위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하락 추세가 잠시 쉬어가면서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첫 번째로 봐야 할 저항은 미들선인 60일 이동평균선 약 4,260달러 부근이고요. 그리고 이 가격대를 돌파할 경우 다음 저항은 60-1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위치한 4,450달러 부근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60-1 하단선을 다시 회복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회복에 성공한다면 4,260달러와 4,450달러를 차례대로 저항 구간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흐름을 보여주는 120-1 볼린저 밴드입니다. 120-1 볼린저 밴드는 상단선과 하단선을 기준으로 조금 더 큰 흐름에서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때 보는 지표입니다. 과거 차트로 예시를 드려보자면 120-1 상단선을 돌파한 뒤 상승 폭발 형태가 나와주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하단선을 이탈한 뒤 폭발 형태가 나와주는 모습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금은 120-1 하단선을 이탈한 뒤 다시 올라와도 하단선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장기 흐름에서도 아직은 하방 압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BBW를 보시면 아직 폭발 구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요. 변동성이 아직 완전히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움직임도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BBW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볼린저 밴드의 폭이 크게 벌어진 뒤 다시 줄어드는 벌지가 확인되면서 가격이 120-1 하단선을 다시 돌파하고 그 위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위험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볼린저 밴드를 전체적으로 정리해보자면 단기 20-2는 현재 응축 구간에 들어와 있어 조만간 한쪽 방향으로 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 중기 60-1은 데드크로스와 벌지가 나와주며 하락힘이 조금씩 약해질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120-1은 아직 폭발 구간이 끝나지 않은 만큼 전체적인 상승 전환이 확인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현재는 섣불리 반향을 정하기보다는 20-2에서 어느 쪽으로 반향이 터지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60-1과 120-1 하단선까지 차례대로 회복하는지를 보면서 매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반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보조 지표는 트리플 스토캐스틱인데요. 현재 일봉 스토캐스틱을 보면 단기와 중기는 하락 반향, 장기는 아직 상승 반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격은 고점과 저점을 계속해서 낮춰주며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전체적으로 하락 시그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앞서 확인한 볼린저 밴드와 함께 본다면 조금 더 명확한데요. 단기 20-2는 현재 변동성이 줄어드는 응축 구간에 들어와 있고 60-1, 120-1은 모두 하단선을 이탈한 뒤 저항을 받아주고 있었죠. 따라서 20-2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응축됐던 힘이 아래쪽으로 터지면서 단기적인 하락 폭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가격은 앞서 말씀드린 3,900달러 구간이고요. 3,900달러는 주봉 헤드앤숄더의 넥라인이 위치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하락 흐름이 한 단계 더 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는 스토캐스틱의 하락 시그널과 60-1 볼린저 밴드의 저항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상승보다는 하락 쪽이 조금 더 유리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전략 역시 현재 저항 구간부터 하락 추세선 부근까지 1차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나눠서 접근하고 추가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 같은 주요 저항 구간에서 다시 매도 기회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매수 관점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어도 60-1과 120-1에서 벌지가 확인되면서 하락힘이 줄어들고 가격이 다시 하단선 위로 올라와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리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오늘 분석해드린 금 시장에서 볼린저 밴드 기반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용하며 인간과 AI가 각각 1,000달러로 시작해 누가 먼저 30% 수익에 도달하는지 1,000달러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총 누적 수익은 7일차 기준 플러스 167.17달러이고요. 과연 사람이 직접 시장을 보면서 운용하는 방식과 24시간 정해진 조건대로 움직이는 AI 중 누가 먼저 1,300달러에 도달하게 될지 저 역시 직접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챌린지 전체 과정은 채널에 계속 영상으로 업로드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 매매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무료 교육 신청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카톡방에서는 1,000달러 챌린지의 진행 상황과 함께 금과 나스닥의 주요 시장도 계속해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3,900달러 지지 여부와 금의 다음 움직임 역시 계속 업데이트해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과 설명란을 통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